219년 가을이었습니다. 한중 정군산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산 아래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위나라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하후연, 장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하의 조조가 직접 이끄는 군대 앞에서 촉하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충, 자는 한승이었습니다. 유비군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사태수 한연 휘하에서 중랑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다. 훗날 그는 후장군에 오르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관우로부터 늙은 병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날 정군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후연이 전사했습니다. 위나라의 핵심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한중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황충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대승을 거뒀을까요? 왜 관우는 그를 늙은 병졸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황충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황충의 모습, 허연 수염을 휘날리며 활을 쏘는 노장의 이미지는 대부분 소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는 황충을 노익장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220년에 75세로 사망했다고 설정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145년생이 됩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 어디에도 황충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배송지가 주석을 단 기록, 그 어디에도 황충이 언제 태어났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년 미상입니다. 다만 220년에 사망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황충을 노장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정사 비시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후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하려 하자 형주에 있던 관우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비시가 사신으로 관우를 찾아가 후장군 임명 소식을 전하자 관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그런 늙은이와 나란히 설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늙은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관우가 황충을 늙었다고 했으니 황충은 노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우의 이 발언은 나이 자체보다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관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조정으로부터 한수정우라는 제후 자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비군 내에서는 영실상부한 2인자였습니다. 핵심 요충지 형주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황충은 어땠습니까? 유비군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관위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장사에서 한연 휘하의 중랑장이었을 뿐입니다. 조조가 형주를 점령한 후에는 비장군직을 대행했습니다. 유비가 남쪽 여러 군을 평정할 때 비로소 유비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관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장비는 도원결의를 맺은 의형제입니다. 조우는 공손찬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동료입니다. 마초는 비록 몰락했지만 한때 서량의 군벌을 이끌던 군웅이었습니다. 조조와 크게 싸워 관중을 위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황충은 누구입니까? 경력도 짧고 명성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과 동등한 자리에 오른다? 이게 관우의 진짜 불만이었을 겁니다. 늙은이라는 표현은 실제 나이보다는 경력 없는 사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는 뜻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황충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서처럼 70대 노인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오호 대장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오호 대장군이라 부릅니다. 게임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각종 창작물에서도 이 다섯을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 어디에도 오호 대장군이라는 칭호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삼국지연의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정사에 실제로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논공행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4명의 장수에게 사방장군이라는 직책을 내렸습니다. 관우는 전장군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우장군이 되었습니다. 마초는 좌장군이 되었습니다. 황충은 후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우좌우, 사방을 지키는 4명의 장군입니다. 이것이 정사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조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우는 사방장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낮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역사가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할 때 이 4사람과 조운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촉서 관장마황조전입니다.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운의 열전을 한 권에 담은 겁니다. 이것이 후대의 5호 대장군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명만 사방장군이었고 조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4명 사이에도 우열이 있었습니다. 관우, 장비, 마초에게는 가절이라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관리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진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황충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5호 대장군이라는 표현으로 이 5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은 어떤 공을 세워서 후장군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황충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황충의 출신은 형주 남양군 사람입니다. 형주목 유표가 그를 중랑장으로 삼아 유반과 함께 유연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사에 나오는 황충의 첫 기록입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점령했습니다. 유표의 아들 유종이 항복했습니다. 이때 황충은 조조군에 편입됐습니다. 임시로 비장군직을 대행하며 예전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장사태수 한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적벽대전 이후 남쪽으로 열어 군을 평정할 때 황충이 마침내 유비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유비를 수행해 촉으로 들어갔습니다. 214년 감행에서 임무를 받아 군대를 돌려 유장을 공격했습니다. 정사는 이때 황충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황충은 늘 앞장서서 적진에 올라 함락시켰고 용맹하고 굳셈이 3군의 으뜸이었다. 3군의 으뜸, 전군에서 가장 용맹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병졸들보다 먼저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사가 전하는 황충의 모습입니다. 노쇠한 노인이 아니라 전군을 이끄는 맹장이었습니다. 익주가 평정된 후 황충은 토로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19년 한중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중은 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조조도 유비도 이곳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중을 차지하는 자가 촉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이곳에서 1년 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조조군을 이끄는 자는 하후연이었습니다. 조조의 친족이자 위나라의 핵심 장수였습니다. 정의의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219년 정월 정군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황충이 하후연을 공격했습니다. 정사는 이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후연의 군대는 매우 정예했으나 황충은 적의 예봉을 꺾어 어김없이 전진하며 사졸들을 격려하여 이끌고 진과 북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환성은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적의 예봉을 꺾었습니다. 정의의 부대의 첫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전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진과 북을 울렸습니다. 환성이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한 번 싸움으로 하후연을 크게 무찌르고 죽였다. 하후연이 전사했습니다. 위나라의 핵심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조조군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한중 전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공로로 황충은 정서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하자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비시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황충의 공은 익주와 한중에서 직접 목격한 장비와 마초라면 이에 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후장군 임명에 반드시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제갈량의 예상대로 관우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비씨가 하우연을 참살한 공을 설명하자 관우는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익주와 한중에서 직접 목격한 장비와 마초라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충의 공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우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황충의 진가를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 황충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진수는 황충과 조운을 함께 평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황충, 조운은 굳세고 사납고 씩씩하고 용맹하여 아울러 좋아였다. 좋아. 발톱과 어금니입니다. 유비의 발톱과 어금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진수는 황충을 고조 유방의 최측근이었던 관영, 하후영에 비유했습니다. 매우 높은 평가였습니다. 촉한의 신하 양이도 황충을 평가했습니다. 계안보신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군은 도노하고 웅장하여 적군의 선봉을 부수고 난국을 극복하였으며 공업을 세운 당대의 재강꾼이었다. 도노하고 웅장했습니다. 적의 선봉을 부쉈습니다. 난국을 극복했습니다. 공업을 세운 당대의 재강꾼이었습니다. 인품에 대한 비판도 전혀 없습니다. 진수는 인물을 평가할 때 인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황충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220년 황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사는 사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연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호를 강우라 하였습니다. 강인하다는 뜻입니다. 아들 황선은 일찍 죽었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황충의 가문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후손들이 없었기에 황충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충의 생년도, 젊은 시절의 이야기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사에 남은 기록만으로도 황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선봉에 섰던 장수, 전군의 으뜸이었던 맹장, 하후연을 참살하며 한중 전역의 승리를 이끈 전략가, 인품까지 갖춘 덕장. 이것이 정사가 전하는 황충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희는 황충을 노장으로 만들었을까요? 나관중은 황충에게 특별한 캐릭터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우는 의리, 장비는 호탕함, 조우는 완벽함, 마초는 명문가의 자제. 그렇다면 황충에게는 무엇을 줄 것인가? 노익장, 나이가 들어도 쇠하지 않는 용맹. 이것이 황충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황충을 관우와 호각으로 싸운 노장으로 그렸습니다. 하후연을 베고도 아직 늙지 않았다고 외치는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일흥 전투에서 노인이 쓸모없다는 유비의 말에 분개에 출전했다가 전사하는 비극적 인물로 각색했습니다. 이런 각색이 황충을 더 매력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황충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정사의 황충은 노쇠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군의 으뜸이었던 맹장이었습니다. 나이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은 장수였습니다. 늙은 병졸이라는 관우의 발언도 나이 자체에 대한 비하라기보다는 경력과 명성에 대한 불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황충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익주 정벌에서 삼군의 으뜸, 한중 공방전에서 하후연 참살. 이것이 황충의 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편견을 깨는 것은 결국 실력입니다. 관우는 황충을 무시했습니다. 경력도 짧고 명성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충은 하후연을 참살하는 대공을 세웠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관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입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짧다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성과입니다. 황충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면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과정보다 결과입니다. 황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비군에 합류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군산에서 무엇을 해냈느냐였습니다. 하후연을 참살했다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조직에서도 학벌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황충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리더는 능력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유비는
황충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짧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익주 정벌과 한중 공방전에서 보여준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후장군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선입견 없이 사람을 봅니다. 나이, 경력,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유비는 그런 리더였고 황충은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넷째,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왜곡됩니다. 황충의 가문은 끊어졌습니다.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록이 남지 못했습니다. 생년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도 모릅니다. 이 빈틈을 소설이 채웠습니다. 나관중이 만든 이미지가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늘 정사와 연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황충이 노장이었다는 것은 연의의 각색입니다. 정사는 그저 용맹하고 굳셈이 삼군의 으뜸이었다고만 전합니다. 황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정사에 남은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한 명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견을 실력으로 깬 장수, 익주와 한중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맹장, 유비의 조화, 발톱과 어금니였던 인물. 이것이 정사가 전하는 황충의 진짜 모습입니다. 노장이라는 이미지는 연희가 만든 캐릭터였습니다. 실제 황충의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전장에서 삼군의 으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황충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여러분이 만약 조직에서 황충처럼 과소평가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면 황충 같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